어머니, 지우가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친엄마가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지우 엄마예요. 엄마가 돌아왔는데 계속 할머니 손에 둘 순 없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엄마 행세를 하겠다고? 지우 버리고 갈 때는 언제이고? 다 커서 성공하니까 엄마 행세하고 싶은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60세 송미숙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손녀입니다. 3살 때부터 품에 안아 기른 아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작은 손을 꼭 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아이로 기억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손녀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합니다. 손녀가 처음 받은 연기상을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날 손녀가 트로피를 들고 와서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에게 드리는 상이에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지 않았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었는데 그 노력이 이렇게 보답받는 순간이 오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녀는 거울 앞에서 연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손으로 마이크를 만든다며 빗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TV 속 배우들을 따라하며 감정 연기를 연습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꿈을 꼭 이뤄야 한다. 그리고 손녀는 해냈습니다. 작은 배역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고 드라마와 영화에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유명해지자 오래전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녀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다시 한번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문 앞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겉옷만 걸친 채 작은 손을 꼭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녀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손녀에게는 처음부터 제가 엄마였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울음을 터뜨릴 때면 안아달래느라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손녀를 업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손녀가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4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힌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녀가 자라는 동안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손녀도 보내고 싶었고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번 돈은 생활비로 빠듯했고 학원비를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손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그냥 집에서 공부할래. 저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녀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TV 속 배우들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배우 될래. 그럴 때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손녀는 해냈습니다. 손녀가 연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렴. 손녀는 해맑게 웃으며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렇게 손녀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작은 단역을 맡아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저에게 대본을 보여주며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 장면 연습해 볼래. 손녀는 거울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했습니다. 손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쓰며 대사를 읊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마침내 데뷔를 했습니다. 첫 방송이 나오는 날, 저는 손녀와 함께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화면에 등장하자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잘한다. 그 순간 손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잘했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지우 최고야. 그날 밤 손녀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지우. 손녀는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작은 배역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사람들은 손녀의 연기를 칭찬했고, 팬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녀는 첫 연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손녀는 트로피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에게 드리는 상이에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지 않았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손녀가 작은 손을 내밀며 제 옆에서 웃던 그 아이로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배우로 성장하던 어느 날 평온했던 우리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20년 전 손녀를 버리고 떠난 며느리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감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택배기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마주한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놓칠 뻔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두고 떠났던 사람,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여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쩐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보고 싶다니. 보고 싶기는커녕 다시는 마주칠 일 없었으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참 잘 자랐더라고요. TV에서 봤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손녀를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는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우, 이제 엄마인 제가 돌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어릴 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엄마야? 그러나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 딸이잖아요. 친엄마가 돌아왔는데 계속 할머니 손에 맡길 수는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손녀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손녀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손녀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이제 제 몫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원래 누구 거였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거잖아요. 그럼 아들이 가져야 맞죠. 그리고 지우 아빠가 한국에 없으니 며느리인 제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를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줄 것도 없고 내가 데려갈 애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법대로 하면 제가 지우의 친모라는 것도 인정받고 이 집도 제 몫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 사람 뜻대로 되게 하지 않겠다고.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손녀와 저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촬영과 스케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손녀가 대답하지 않자 며느리는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촬영장에도 나타나 손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엄마가 왔는데 왜 도망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손녀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친엄마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의 배우 지우, 엄마 버리고 성공만 쫓나, 가족을 외면한 스타, 그녀의 숨겨진 가정사 논란. 손녀가 촬영장에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어떡해. 사람들이 날 다 이상한 눈으로 봐. 저는 손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진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도 너를 응원할 거야. 하지만 기사 댓글에는 손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찾아왔는데 왜 피하는 거지?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 버리면 안 되지. 어릴 때 키워준 사람이 할머니면 엄마는 대체 뭐야? 며느리는 손녀의 이미지를 망가뜨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제 목도 있잖아요. 어느 날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우 아빠는 해외에 있고 집을 관리할 사람도 없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제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곳이다. 내가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이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봐도 남편이 해외에 있어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줄 것도 넘길 것도 없다. 그러니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강하게 나가야겠네요. 그날 밤 손녀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 손녀는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면 안 돼? 할머니한테 말해서 집 넘기라고 해. 안 그러면 너 방송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업계가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니야. 엄마가 기자들 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저는 손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들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녀에게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할머니가 나설 차례야. 손녀를 지켜주기 위해 이제 내가 직접 싸울 때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손녀를 협박하고 집을 요구하며 기자들을 이용해 손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며느리와 싸울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기자들을 이용해 손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려 하자 저는 손녀에게 먼저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너가 직접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어. 손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 난 도망칠 생각 없어. 이제 나도 제대로 맞서볼래. 손녀는 소속사와 상의한 끝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릴 적 저를 키워주신 분은 저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그분을 엄마처럼 여기며 자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저를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와 저의 가족을 이용하려는 행동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손녀가 직접 목소리를 내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이었네. 친엄마가 아니라 그냥 돈 보고 돌아온 거잖아. 어릴 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너무 뻔뻔하다. 할머니가 진짜 엄마였네. 손녀가 할머니 지키려고 나선 거 감동이다. 며느리가 퍼뜨린 악성 루머는 힘을 잃어갔고 오히려 사람들은 손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제가 직접 법적으로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손녀를 협박한 문자와 녹취, 집을 빼앗으려 했던 정황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먼저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루머와 협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며느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결국 망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유명해지자 그녀의 돈을 이용해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뉴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지우 친모. 거액의 빚에 시달려. 자녀 이용, 의혹 과거 가정 버린 친모. 이제 와서 돈 요구.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여론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 소송이 진행되자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쯤에서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멈추자고? 모든 걸 빼앗으려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두려워진 거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이다. 이제 끝까지 가서 결판 내야지. 결국 며느리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손녀와 저를 상대로 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손녀를 괴롭히던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후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손녀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집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쌓아온 거짓말과 협박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빚쟁이들에게 쫓겨 해외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삶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녀는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갔고 저는 예전처럼 집에서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촬영을 끝내고 돌아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정말 괜찮은 거지? 저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우리한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손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자 손녀가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내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 손녀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겐 큰 선물이었는데
뭘 이런 걸 주고 그려? 손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그동안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손녀는 더 이상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더 강해졌고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은 끝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지킬 것입니다. 손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따금 TV에서 손녀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시간을 버텨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손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가끔 걱정이 됩니다. 손녀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혹시라도 지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며느리가 다시 나타나 손녀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그럴 때마다 손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예전처럼 약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결 안심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싸우세요.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면 결국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